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소리내어 울었다. 그리고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자기 결애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애와 제 신에게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저에게 어머니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하며 롯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제 결애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합니다. 이토록 끝내 따라 나서겠다고 버티자 나오미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멘. 오늘 하늘 뜻 나눔은 전 WSCFEP 의장님이신 박병철 목사님께서 세계 기독학생의 총연맹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독학생 운동 보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달 7월 23일까지 해서 세계 기독학생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장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아시아 상황과 세계 기독학생의 상황을 선배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아서 오늘 자리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망설여졌던 점들이 대개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들은 주로 한국 정황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세계 기독학생의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는 게 좀 망설여졌었고, 다른 하나는 가능하면 좀 희망적이고 좀 고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아시아 상황들 때문에 좀 어디까지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한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제가 경험한 것 바탕으로 자전적인 이야기로 보고회를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 이제 제 경험, 그동안 의장직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보고회 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달에 환희로부터 아시아 임원 지원을 하라는 제안을 처음 받게 됩니다. 근데 환희는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전에 KSCF에서도 스텝으로 일했었고, 당시에는 세계 기독학생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간사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총무직을 맡고 있던 수니타가 임기가 끝나서 그 사이에 실무자가 없는 상황에 판이가 이제 실무일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새로 중앙임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앙임원을 새로 이제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별로 그 지원서들을 받고 있었는데 판이는 한국에서 저랑도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2013년 부산 WCC 총회 준비를 할 때 그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에큐메니컬 활동했던 마지막 사업이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좀 했었고, 그러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모든 활동이 좀 이렇게 스탑된 상황이었는데, 대략 한 7, 8년 정도 제가 에큐메니컬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서 내가 과연 이 중앙위원으로 활동이 적절한가 하는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 판이의 설득이 좀 제가 지원서를 내는데 용기를 많이 주었었는데, 코로나 상황과 근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래되면서 같이 깊이 있게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고, 판이는 아시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도움을 줄 테니 자기를 도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던 것도, 내가 판이를 도와서 어떤 활동들을 한다면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판이의 위치가 인테림 코디네이터라고 임시간사, 그러니까 실제 고용된, 정식으로 채용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임시로 고용되어 있는 감사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아시아에 책임 있는 실무자를 세우는 것이었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WSCF 세계기독학생의 구조들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6개 지역이 WSCF 안에 리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가 인터리저널 오피스라고 해서 세계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IRO 사무실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지역에는 지역을 담당하는 총무들이 있는데, 이 총무들은 실제 이 IRO 소속된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IRO에서 임금을 다 지급을 하고, 이 직원에 대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지역 총무들이 지역 일을 하면서 IRO 월급을 받았었는데, 이 IRO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임금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전에 있던 총무였던 수니타 같은 경우, IRO에서 보내준 급여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았었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아시아가, 채워서 임금을 줄 수 있게끔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판이가 지금 임시 간사로 있을 때는, 그만큼의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IRO에서 주는 급여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정식으로 직원이 채용되게 되면 남은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시아의 결정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판이가 했던 일은 실제 총 책임을 지는 실무자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임시 간사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그에 따른 이제 사례금들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중앙임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아시아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제 판이를 정식 총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때 제가 알게 됐던 것도 과거에는 총무란 직함을 줬었는데 직함의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총무의 직함이 아시아 총무의 직함이 Regional Executive and Global Program Director라고 해서 지역의 행정일을 담당하고 글로벌 프로그램 담당하는 총 담당자,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게 된 배경에는 2015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던 총회 때 논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 세계 기도학생회가 갖고 있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모았어서 그 전략을 넘어서기 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을 받아서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카테고리가 뭐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평화를 피스 빌딩,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젠더 이퀄리티 저스티스에 대한 이야기, 환경 문제, 경제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주제들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지역 실무자들을 보내는 구조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 행정일도 하면서 글로벌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전 상황과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 주제들은 사실 글로벌로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이고 아시아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굳이 하나의 주제를 던지지 않아도 이미 이 모든 주제들을 다 각 지역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글로벌한 위치에서 이 프로젝트를 가져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지역에서 과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한다는 게 이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을 집중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이제 의문들이 들었죠. 네.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는 판이가 정식 총무가 되면서 판이의 인건비를 아시아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운영돼야 할 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과거에보다는 훨씬 더 지도력을 양성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축소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 아시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장으로서 두 번째 저에게 떨어진 과제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중앙사무실인 IRO와 지역 간의 소통,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동시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일단 이제 아시아 재정 상황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판이가 실무자가 되면서 근래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적극적으로 변경된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중국이 홍콩을 장악하면서 홍콩 내에서 국제적인 활동들이 많은 제약과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에 이제 분리된 정부로 있을 때는 훨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홍콩 안에 있는 국제 NGO 단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이제 그런 이유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사무실 이전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죠. 이때 그 홍콩을 제외하고 논의되었던 4개 국가가 있었는데, 후보지에 올랐던 국가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대만,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실제로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운동이나 측면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었는데, 이제 한국이 어려워졌던 이유는 홍콩에서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적 어려움이 한국에 가서 해결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국에 있을 때 사용된 비용들도 적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 재정적인 문제만 아니었으면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였을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설득이 되지 않아서 후보지에서 좀 많이 밀려났었고, 다음 후보지가 이제 대만이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안정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근데 대만도 후보지에서 밀려났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세계 제국 간의 갈등 문제들이 지난해였죠.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만도 홍콩과 같은 경우로 갈 수 있다. 대만도 홍콩처럼 중국에게 먹혀서 어렵거나 아니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앙임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이 의견이 좀 갈리긴 했었어요.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한국이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어필을 했었고,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던 지역이 호주였는데, 호주가 당시에 중국과 갈등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으면서 경제 전쟁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대만으로 가는 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런 논의 끝에 후보지에서 밀려나게 됐고, 결국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에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당시 인도네시아 선배들과 인도네시아에서 참여했던 중앙인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치되기를 바랬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결정되는 상황에 이제 판이도 실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내부 상황들을 봤었고, 그 사이에 이제 소통들을 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기도 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근데 최근래 10여 년 사이에 인도네시아가 급속도로 변화되면서 과거에 갖고 있던 이제 인도네시아의 모습과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모습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빨리 바뀔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세계 기독학생의 총회가 베를린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세계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참석했던 경우였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그램만 했었고, 이제 한이가 적극적으로 세계 기독학생의 상황들을 봐야 되고 IRO와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가서 참여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독학생이 모이는 첫 행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야 그 사람에 대한, 지역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동시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줌으로 만나서 회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아시아의 지도력들 직접 만나는 의미를 가지고 베를린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 회의가 보고타 지역에서 있었는데, 이게 7년 만에 열린 총회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회가 늦춰진 것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보고타 때는 164명이 참석을 했던 총회였었는데, 이번 총회는 76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준 거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가장 참석률이 저조하게 된 건 코로나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꼭 코로나만은 아니다. 이제 이유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학생 운동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코로나는 굉장히 그 속도들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주는 영향들을 지난해 베를린 총회 가서 느꼈고 실제 그 안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면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각 지역 상황을 듣고 그리고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한 개인적인 애환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 꿈꿔지는 어떤 기회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이 지난 총회에 참석하면서 저하고 판이에게 굉장히 큰 동기를 부여했고 열악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반들을 좀 같이 마련해보자라는 의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사실 굉장히 뜻하지 않게 좀 찾아오긴 했는데 판이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중간에 사임을 하게 돼요. 지난해 이제 계속 홍콩 내부에서만 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온몸에 습진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되고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 판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실무자를 뽑아야 되는 이제 과제가 지난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후보자 모집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후보자 지원자가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2번 연장을 해서 후보자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별된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경험과 이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명의 후보자가 마지막에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 지역에서만 방글라데시 친구를 제외하고는 지역에서만 활동했지 국제 기독학생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아시아 기독학생회에서 다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같이 훈련하면서 양성된 경우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다 추천받아서 온 경우였던 것이죠. 최종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 요한다 용가라는 친구가 실무자로 인선이 됐는데 이제 그 인선된 가장 큰 근거는 이제 사무실이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하니 인도네시아 사람이 실무를 맡아야 훨씬 더 행정적으로 편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었고 이 인도네시아 친구는 인도에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젊은 지도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내에서는 기독학생 운동들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아시아 단위나 국제 단위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한계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었죠. 그래서 중앙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줘야 한다. 근데 과거에는 실무자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중앙임원들의 회의와 이 실무자가 같이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아시아를 이끌어가자라는 이제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이제 신임 총무가 인선이 되고 첫 사업이 이제 지역 회의 RCM이라고 하는데 리저널 커미티 미팅이죠. 이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업이 된 겁니다. 이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또 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었는데 또 이게 아시아에서 작지 않은 행사고 꽤 큰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의견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자. 굳이 이제 너무 무리해서 모이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해서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과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거는 회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직접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앙임원들과 새로 부임한 이 실무자가 다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두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후자 쪽 의견이 지지를 받으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중앙
총회, 아시아 총회죠. 아시아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회원 국가가 19개 국가, 그리고, 지원하는 국가가 2개 있어서 총 21개 국가와 네트워크가 있는데, 요번에 중앙회의 때 8개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회의였어요. 이제 한국과 대만, 동티모르, 그 다음에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가 이 8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오랫동안 제가 에큐메니컬 활동을 떠나면서 제 경험은 거의 10년 전 경험인 거죠. 그 당시에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많은 지도력들이 참여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사라진 국가들, 활동이 더 이상 없는 국가들, 아니면 학생들이 없는 국가들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경이 나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상황이 근 10년 사이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었고, 또 하나는 그 IRO 세계 사무실에서 요번에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면서 저희 지역 총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했던 적은 없었던 거죠. 지역에서만 프로그램을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지역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세계 기독학생회와 지역이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죠. 요번 총회 때, 그러니까 아시아 총회 때 결정된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회원의 권한을 둘로 나눠서 총대의 권한을 분리해서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활동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활동을 할 수 없는 물론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예 활동 자체가 조직 자체가 없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과거에 활동하다가 지금은 사라진 국가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총대 국가라고 하게 되면 정족수를 맞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자의 과업들도 너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 사무실에서 연결이 되고 실제 그 지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에만 총대 자격을 주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회원 자격을 줘서 계속 이제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지하는 형태로 파트너십을 맺자 하면서 이제 그 권한을 나눠서 제안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요번에 중앙임원과 인권 커미티, 그다음에 인권위원들, 그다음에 여성위원들 새로 꾸리게 됐는데, 참가한 국가들이 8개고 지원한 국가가 총 10개 국가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성비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학생과 선배의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비율도 맞춰야 되는데, 이 지역 간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 지역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만 외에는 지원한 국가가 없었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지원자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건 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에 한 국가가 점유하지 않게끔 최대한 많은 다양한 국가에게 비치를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들을 드렸지만 이 설명들 안에는 근래의 그 변화들과 특히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는 기독학생 활동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좀 해체되었고,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군부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 기독학생들의 활동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으면서 모든 실무자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가 장악하면서 젊은 청년들 운동들이 어렵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활동이 없어진 상황이죠. 이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변화된 것들이 있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중국의 1대1로 사업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동티모르 경우는 실무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일을 합니다. 사례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교회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거의 2개의 일들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실제 그 안에 이슈가 없거나 운동들이 없는 게 아닌데 운영하기 너무 열악한 여건들인 겁니다. 제가 요번 마지막 이제 아시아 총회를 마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낀 경험이었었고, 지금 기독학생의 역사가 128년이 됐는데, 그 지역 사무실이 시작된 게 1970년대 이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게 이제 1968년에 핀란드에서 있었던 총회를 거쳐서 지역화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호켄다이크의 흩어지는 교회를 가지고 선교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지역화 운동에 제가 갖고 있는 선교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총회를 거치면서 세계 기독학생회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총회에 세계 기독학생 총무가 참석하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또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우려를 하냐면, 세계 기독학생회에서 이렇게 중앙화가 되게 되면 지역 운동이 죽는 게 아니냐, 지역의 운동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 기독학생회 입장에서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좋은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이미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세계 기독학생회는 우산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모아주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들이 다 담겨 있죠. 제가 요번에 만나고 저녁마다 그 아시아 총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위축되지만 그들 안에는 지역에서 기독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도력을 양성시키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젊은 지도력들이 이런 모임에 가면 나타나요.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 속에서 이런 새로운 지도력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또 세계적인 흐름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너무 강조하고 지역만 주장한다는 것은 한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시아는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긴 합니다. 아시아의 선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들을 잘 마련해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아시아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죠. 그러니까 세계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이, 그리고 지역 각 국가에 있는 운동체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이 이렇게 삭제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누고 애환들을 듣고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로 보듬으면서 함께 가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거치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지역 총대들과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글로벌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갈 과제고 숙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운동들이 사라지면 세계 지도력도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지역에서부터 성장한 지도력들이 세계적인 지도력으로 성장하는 건데, 지역 운동이 죽게 되면 우리가 한 일은 기독학생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사무실과 지혜롭게 대안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함께 공감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새로 중앙임원도 새로 뽑히게 되고, 대부분이 이제 새롭게 국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경험이었어요. 어찌 보면 미뤄진 숙제들이 되게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방주 총무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저녁마다 총대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고, 스리랑카 경우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적게 도와주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지게 됐어요. 동티모르에서도 어떻게든 한국에서 돕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동시에 이야기 나눴던 것은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스스로가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해라. 그래야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돈 있는 국가가 돈 없는 국가를 돕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상황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네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해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줌 회의로는 어렵거든요. 뒤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속풀이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로 줌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일들이 더욱 필요하고 그리고 기독학생은 언제나 현장과 직접 가장 먼저 만났던 것들이 기독학생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픈 현장들을 발견해서 알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을 만들어냈던 게 우리의 전통이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열악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세계기독학생의 길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편안하거나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있고 함께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